예, 안녕하세요. 버킷라이더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본 영상은 제가 W800을 1년 조금 넘게 타면서 나름대로 느끼고 있는 W800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장점, 제가 생각하는 장점 4가지, 그리고 반대로 단점도 4가지, 그리고 장점이면서 단점인 거 2가지, 이렇게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전문가는 아니고요. 바이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도 않고 많은 경험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바이크를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고 W800이라는 바이크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정도로만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장점은 일반유 세팅의 바이크라는 것입니다. 고급유 세팅 바이크 같은 경우는 일반유를 넣게 되면 노킹 같은 게 일어난다든지 해서 엔진에 무리를 준다는 말이 많이 있죠. 그리고 고급유가 어디 가나 다 있는 게 아니라 지방이나 뭐 작은 길 같은 데 가면은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투어 갈 때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글들을 드물지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W800 같은 경우는 워낙 낮은 압축비에다가 순수 공랭 엔진이다 보니까 일반유를 넣는 바이크인데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장점, 안정감을 주는 요소인 것 같아서 첫 번째 장점으로 꼽아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토크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물론 이 엔진이 배기량에 비해서 힘과 토크가 절대적인 그 수치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시내에서 그냥 이렇게 툭툭 기어 변속하면서 올라가는 게 상당히 경쾌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다가 단점에서도 말씀드리긴 할 텐데, 엔진이 워낙에 저회전형 엔진이다 보니까 한 2000rpm 이상만 돌고 있으면 어떤 단에서도 문제없이 그냥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내 주행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어 턱턱턱 올리면서 그냥 타면은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장점인 것 같고요. 세 번째 장점은 1년 조금 넘게 타고 나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잔고장이 별로 없어요. 이걸 딱 집어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타본 바이크가 데이스타 125, 미라주 125, 슈퍼커브 110 그렇게였는데요. 물론 데이스타랑 미라주는 먼 옛날에 타보긴 했지만 공통적으로 시동이 꺼진 적들이 다 있어요. 제가 타는 바이크마다 한 번씩은 시동이 꺼져가지고 굉장히 위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동이 걸리고 그 시동이 유지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그 내구성의 슈퍼커브마저도 21년부터 새롭게 나와 있는 그 타입에서는 시동 꺼짐 현상이 왕왕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해서 뭐 데이스타 같은 경우는 3단에서 2단으로 내리는데 중립으로 들어가 버린다든지, 뭐 누유가 금방금방 터진다든지, 머플러가 떨어져 나간다든지, 정확히는 머플러라기보다는 머플러를 연결해주는 그 관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떨어져 나간다든지, 뭐 그런 식의 잔고장이 있어서 신경 쓸 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감을 많이 주는 그런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더 오래 타보면서 제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점은 중립이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주행 중에서든 정지해 있을 때든 중립이 아주 잘 들어가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가와사키의 종특이라고 하는데, 정지해 있을 때 1단이었잖아요. 그럼 1단 상태에서 위로 끝까지 기어 레버를 올리면은 바로 중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살살 톡톡 쳐가지고 중간 지점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2단으로 변속하듯이 끝까지 쭉 올리면은 그냥 중립으로 들어가요. 이게 실제 시내 주행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장점으로 꼽고 싶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이제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아까 시내에서 톡톡톡 치면서 올라가기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반대급부인지 출력이 좀 많이 약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슈퍼커브 110을 타다가 여기 W800 이제 800cc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 이 정도는 나가주지 않을까? 내지는 이거 너무 잘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무서움? 막 그런 것까지도 있었었는데, 타는 내내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힘이 배기량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편인 게 맞아요. W800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이거는 감성으로 타는 바이크지 성능으로 타는 바이크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절대적인 성능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비가 좀 낮은 편이에요. 물론 제가 타는 그 대부분의 도로가 시내 주행이고 정체길도 많기 때문에 연비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한데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평소 주행할 때 날씨에 따라서 또 제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15에서 18 남짓 그 정도 연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페에다 올려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오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투어 나가면 20km 넘게 나오긴 하는데, 제가 바로 전에 탔던 기종이 아주 연비 왕 슈퍼커브이다 보니까 더
크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겠는데 이것을 두 번째 단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단점은 여기 튜브 타이어.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도 올렸었지만 이게 펑크가 한번 나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용달 불러서 센터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튜브리스 타이어 같으면은 지렁이라도 한번 꼽아볼 수 있고, 그래서 지렁이랑 펌프랑 들고 다니면 어떻게든 응급조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튜브 타이어다 보니까 펑크 났을 때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고를 겪고 나서 곧바로 튜브리스로 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알아보고 업체랑 연락도 해보고 했었는데, 뭐 올해는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에 하게 된다면 혹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확실하진 않지만요. 그래서 튜브 타이어라는 것을 단점으로 꼽고 싶고, 마지막 단점으로 꼽고 싶은 게 기어가 6단이 없어요. 5단까지만 있습니다. 보통 일정 체급 이상 되는 바이크들은 6단이 있어서 그 6단으로 항속 기어를 삼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000rpm 이 정도만 올라와도 굉장히 진동과 소음이 올라오면서 많은 출력을 끌어다 쓰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더 땡기기 조금 그래요. 뭔가 그런 느낌이 전해져요. 근데 5단에서 3000rpm까지 올리면은 딱 실 GPS 기준으로 80km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내에서도 좀 흐름이 빠른 곳에서는 그 정도 속도로 차들이 다 달리고, 외곽으로 나가면 그보다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할 때가 많은데, 그거를 생각해보면은 6단 기어가 없는 게 상당히 아쉬움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 영상에다가 5단인지 6단인지 문의해 주신 분도 계셨었는데 5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카페 같은 데에다가 올려보더라도 대다수가 단점으로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서 저도 거기 동의하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장점이면서 단점인 거. 보시다시피 굉장히 뭐 취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바이크예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저기 크롬이 돼 있어서 반짝반짝거려서 이게 잘 관리된 상태에서 빛을 받을 때 그 눈부심은 정말 말 그대로 눈부십니다. 그 모습에 되게 매혹돼서 클래식 바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게 또 단점이 되는 이유는 관리하기가 너무 빡세요. 이게 크롬 같은 게 조금만 때가 묻어도 티가 확 나는 데다가 관리가 조금 더뎌지면은 이렇게 그 부분에 녹이 슬어 버린다든지 물때 같은 게 제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류의 그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더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사는 지역에 도로 공사가 거의 1년 내내 진행돼서 도로가 젖어 있는 수가 되게 많았습니다. 슈퍼커브 탈 때는 뭐 젖어 있는 도로도 그냥 갔었는데, 이 차로 한번 젖은 데를 지나가고 나니까 사방팔방에 물이 튀어서 물때가 너무 보기 싫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세차를 해줘야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한 일주일이나 늦어도 2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세차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컨디션이 좋거나 일이 없을 때야 뭐 괜찮죠. 근데 컨디션이 안 좋든지 일이 많든지 하면은 굉장히 좀 곤란한 요소가 저한테는 되더라고요. 뭐 더러지는 거 신경 안 쓰고 타시는 분들이랑 상관없겠는데 저는 그런 성격은 아니어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생각하는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꼽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 순수 공랭 엔진이라는 것도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게 오일 쿨러조차 달리지 않은 말 그대로 진짜 공랭 바이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랭 바이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요새 같으면 희소성이나 이제 어떤 기계 날 것 자체를 운행하는 듯한 그 거친 느낌, 뭐 이런 감성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소유욕, 그 만족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점일 수도 있겠는데, 그 반대로 이제 시내 주행이나 막히는 길, 더운 날씨 이럴 때는 엔진 과열을 언제나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올 여름에도 느껴보니까 정말 허벅지 사이가 될 정도로 뜨거웠었는데, 이게 뭐 달리는 거 말고는 식혀줄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러다가 오일 같은 게 좀 이렇게 펄펄 끓어버리거나 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엔진 서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많이 들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카페에서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그렇게 정체 구간을 3시간, 4시간을 다니시다가 보니까 엔진 경고등이 뜨면서 시동이 강제로 꺼지더랍니다. 그래서 시킬 때까지 한참 동안 안 걸렸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뭐 제가 그 정도로 쭉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겪어본 일은 비록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한 구석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게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 공랭 엔진이라는 거, 이것도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냥 바이크를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전문적인 내용을 기대하셨다면 이 영상이 별 도움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반대로 그냥 타는 사람들, 말 그대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거기에 대한 그냥 작은 참고가 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1년 조금 넘게 타면서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찍어보고 싶은 영상이었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고요. 마무리하는 말로는 뭐 장점, 단점 뭐 다 말씀드리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제가 이 바이크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냥 타는 게 되게 즐겁고 탈 때마다 저한테 되게 재미를 많이 줍니다. 그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궁도 한번 했었고 좌궁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바이크는 계속 그냥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래오래 안전하게 타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은 저의 소중한 바이크입니다. W800 클래식 바이크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던데 진짜 매력적인 바이크니까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